서울 도심에 새로운 틈새를 만들어주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생각한 프로젝트 서로 비움, 서로 채움 시작하겠습니다. 틈새는 꼭 채워져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서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틈새를 꼭 채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비워주고 서로 바꿔줌으로써 생기는 공간의 변화를 상상하였습니다. 서울의 공간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1번과 2번의 건물은 모두 도시에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번의 경우 건물 내부에 빈 공간이 생겨나고 있고 2번의 경우 프로그램의 특성이 한 건물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닌 점점 나뉘어지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나누어진 2번의 프로그램을 1번의 건축적 틈새를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즉, 테트리스처럼 건물에 비어진 공간을 새로운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채우며 기존 도시에 새로운 틈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이런 변화를 잘 보여줄 예시로 저희는 학교와 오피스를 생각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학교엔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 공간이 늘어나고 있고 도심 속 오피스는 과잉 공급으로 인하여 나날이 공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 다 내부는 비어 있지만 도시적 밀도는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오피스의 기능을 나누어 학교의 유휴 공간에 넣어준다면 빈 오피스 자리는 도시 속 틈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이트의 예시로 종로와 중구 일대를 선정하였습니다. 종로는 낮은 건물과 높은 건물이 대비적으로 공존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오피스의 대비가 극명한 장소입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초등학교 공실률이 크게 나타나며 과잉 공급된 오피스로 인하여 도시의 모습은 빈틈없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런 종로 및 중구 일대에 도시의 틈이 생긴다면 도시 속의 매력적인 장소로 시민들의 일상 속 휴식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시의 틈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시야의 확보와 경관의 연속성입니다. 서울 속 매력적인 틈들을 연결함에 있어서 물리적인 거리가 다소 있더라도 틈에서 틈을 볼 수 있다면 서울의 빌딩 숲은 답답한 모습이 아닌 빌딩과 오픈 스페이스가 잘 어울려진 매력적인 장소로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광화문에서 청계천까지 틈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동아미디어센터와 광화문 우체국 건물을 선정하였고 청계천 근처에 경관적 틈새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파고다 어학원 오피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서울에서 큰 틈을 차지하고 있는 광화문 그리고 청계천은 한 지점에서 맞닿습니다. 두 틈새는 이 지점에 육중한 건물로 막혀 단절됩니다. 프로젝트 시작의 의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틈새라는 것이 채워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건물들이 자기 기능만 주장하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워주고 채워주면서 변화하고 있는 서울의 모습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종로 일대의 학교와 오피스 공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공간적 틈새를 가진 종류의 5개의 학교 공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학교의 평균적인 모듈의 크기는 9m 곱하기 8m로 평균 22명의 학생이 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로는 한 학급당 평균적으로 12명씩 총 3개, 4개 반으로 적은 학생이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부분 두분단, 소문단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는 저희가 쪼개서 비워내기로 한 3개의 건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우체국은 보관, 금융, 사무, 서비스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업무를 위한 공간과 서비스를 위한 공간으로 반반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체국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다소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우체국의 기본적인 모듈의 경우 크게 보관, 서비스 공간으로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동화 미디어 센터의 경우 3가지 업무 공간의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 공간에서 업무 플러스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장된 공간도 있었습니다. 공간의 타입에 따라 그리고 업무나 부서에 따라 분산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 학원 공간의 경우 기본적인 모듈의 크기를 2700x 2700으로 선생과 학생이 상담하거나 교육하는 2인을 위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한 면으로 집중하는 대형 강의실까지 다양한 모듈이 존재하였습니다. 기본 건물의 공간 분석 후에 서울효재초등학교의 유휴공간을 예시로 제시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학교 시설 내부 공간을 채우던 유휴시설을 모두 학교 북측으로 내부에서 교환을 이루어준 뒤 유휴공간 안에서 오피스, 학원, 우체국의 프로그램으로 틈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층별 배치의 경우 각각의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1층 우체국부터 학원, 오피스 순으로 틈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1층의 경우 게스트와 학생, 선생님의 동선을 분리해주기 위해 각각의 출구를 만들어 주었으며 분리된 코어를 두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서고와 회의 공간을 학교의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켜주며 남은 공간에 우체국 프로그램을 넣어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공간을 차지하는 크기는 각 교실의 1개 반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에 맞는 6급 소형 우체국 프로토타입으로 프로그램을 채워 넣었습니다. 2층의 경우 기존 중형 강의 공간과 소형 강의 공간 그리고 학생들의 대기 공간으로 유휴 공간을 채웠으며 교사들을 위한 공간과 중형 공간을 더 붙이는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3, 4층의 경우 기존의 홀 공간을 중심으로 양방향으로 오피스를 구성했으며 우측의 경우 기존 중정을 활용하여 오피스 및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4층 공간의 경우 기존의 학교의 밀도에서 더 높아지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각각의 오피스 공간을 구성해준과 동시에 5층을 중축하며 확장된 오피스 공간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어진 공간의 경우 기존의 건물의 흔적을 사용하여 우체국 건물의 경우 그리드 라인을 활용한 공원으로 동화 미디어 센터는 간단한 거리 공원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며 종로 공간의 틈으로 만들어주는 모습으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은 이렇게 오피스 건물은 비어져 도시적 틈새를 만들고 초등학교의 공간적 틈새는 채워지면서 서로 채우고 비우고 반복하는 모습입니다.